멸초는 몽고의 지위에 맞서 체유까지 항전하다 장렬히 산화한 고려의 특별부대다. 따라서 고려인이 자주정신을 대표하는 군사결사체로 거론되기도 하는데 본래 칠시 무신정권의 친위대로서 좌별초, 멸초, 신위군이 비시초다. 별초란 전쟁 때 임시로 편성되는 군대를 가리키지만 삼별초의 경우 거의 정규군과 다름없이 운영되었다. 이들은 공적 임무를 수행했을 뿐 아니라 국가 재정으로 양성되었으며 국고에서 지출되는 녹봉도 받았다. 그렇지만 무신집권자 최후에 의해 사병의 성격으로 출발한 조직이기에 정변이 생길 때마다 무신들이 중요한 무력 기반으로 이용되었다. 특히 강화도로 수도로 옮긴 후에는 무신 정권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고종이 강화도로 천도한 것은 원나라의 군대를 피해 섬에 배수진을 치고 막아내려는 의도에서였다. 이미 대부분이 고려 영토와 정규군은 몽고군이 공격에 와해되고 강화도를 지키는 군대는 삼별초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자연스레 막강한 군인들이 삼별초에 들어와 무신정권을 지지하며 항몽투쟁을 이어갔다. 이처럼 두 가지 성격을 모두 지닌 삼별초였지만 결국 이명과 임유문을 몰아내고 100년간 지탱한 무신정권을 끝장낸 것 또한 삼별초의 신기군이었다. 삼별초의 봉기는 원종이 강화도에서 개성으로 수도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원종은 삼별초 군인들이 명부를 쥐고서 개성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왕명으로 다스릴 것을 경고했다. 하지만 배중선 장군이 이끄는 삼별초 부대는 굴하지 않고 강화도에서 원종의 침묵 정책에 반대하며 끝까지 독자적인 투쟁을 이어가기로 결의한다. 이들은 배중선 장군의 지휘하에 천여척의 배를 타고 강화도를 떠나 진도로 건너갔다. 진도의 용장성에서 고려 왕족인 왕온을 왕으로 추대하고 궁궐을 지어 남해안을 경략하고자 했지만 채 1년을 버티지 못하고 고려와 몽골이 연합군에 패퇴하고 만다. 일부 살아남은 부대원들이 본거지를 제주도로 옮겨 김통정을 중심으로 1273년 4월까지 잔존했으나 다시 시작된 영몽연합군의 대대적인 공세에 붉은 오름에서 최후를 맞이했다. 삼별초는 몽골이라는 강력한 외세의 침입에도 불구하고 고려의 자주성을 마지막까지 주장하며 그 기백과 기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데 역사적 의의가 있다. 또 해양 세력으로서 섬들을 무대로 활약하며 바다의 가치를 잘 이해했다는 점도 그러하다. 삼별초가 사라진 후 고려와 조선은 또 다른 삼별초의 출현을 우려해 아예 섬을 비우는 공도 정책을 펼쳐 섬을 방치하고 더 이상 개발하려 하지 않았다. 영몽연합군은 진도와 제주도의 삼별초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일본 열도의 정벌을 준비하기도 했지만 삼별초가 4년이 넘도록 버티는 사이 시간이 지나면서 태풍 등의 이유로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여담이지만 삼별초가 4년 동안 정하지 않고 고려가 몽골에 일찍이 굴복하여 일본 정벌이 서둘러 진행되었다면 그 시기는 12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되고 태풍도 만날 일이 없었을 것이다. 즉 가마쿠라 막부가 무너지면서 일본 역사는 새로 쓰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일본은 구사일생의 행운을 얻은 셈이다. 몽골은 삼별초가 끝내 패퇴했던 제주도를 지배지로 삼고 탐나 총관부를 만들었다. 그들은 섬을 직접 경영하면서 말을 키웠고 모코라는 말 관리인들을 보내 살게 하기도 했다. 제주도에 다수의 성씨가 등장하게 된 것도 말 관련 산업이 발전한 것도 모두 이때부터다. 제주도의 몽골 세력은 1374년 최영 장군이 2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 몰아낼 때까지 약 100년간 지속되었다. 제주 문화 속에 여전히 몽골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유다.